혈당 관리를 위한 특별한 밥 요리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드시는 밥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 50세 이상의 분들께서는 혈당 관리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을 조금만 다르게 준비해도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과학적 사실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사람들의 밥 섭취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인의 하루 칼로리 섭취량 중 약 40에서 50%가 쌀에서 나온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는 서구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백미를 주로 드시고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경우 일주일에 한 번 밥을 지어서 냉동실에 보관한 후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시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런 식습관이 혈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 연구 결과들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백미의 혈당 지수는 일반적으로 73대 89 정도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혈당 지수란 음식을 섭취한 후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상승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55 이하면 낮음, 56대 69면 보통, 70 이상이면 높음으로 분류됩니다. 즉, 우리가 평소에 드시는 백미는 혈당을 매우 빠르게 올리는 음식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같은 쌀이라도 어떻게 조리하고 섭취하느냐에 따라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달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연구 중 하나는 식초를 이용한 밥 조리법입니다. 2024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밥을 지을 때 물에 식초를 첨가하면 혈당 상승을 현저히 억제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식초의 주성분인 아세트산이 탄수화물의 소화 속도를 늦춰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진들은 식사와 함께 식초를 섭취했을 때 식후 혈당이 약 20%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식초가 혈당에 미치는 효과는 특히 혈당 지수가 높은 탄수화물과 함께 섭취했을 때 더욱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식초의 혈당 지수는 단 5에 불과해 그 자체로도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다른 음식의 혈당 지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밥을 지을 때 물 한 컵당 식초 한 티스푼 정도만 넣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연구진들은 권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만한 방법은 귀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2021년 네이처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귀리에 함유된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식후 혈당과 인슐린 반응을 현저히 낮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베타글루칸은 수용성 식이섬유의 일종으로 소화관에서 젤 형태를 이뤄 탄수화물의 흡수를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귀리 베타글루칸 1g당 혈당 상승 곡선 아래 면적을 7%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밥에 귀리를 혼합할 때는 쌀과 귀리의 비율을 9, 1 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너무 많은 양의 귀리를 넣으면 밥의 질감이 크게 달라져 드시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리는 밥을 짓기 전에 미리 30분 정도 불려두면 쌀과 함께 익는 시간을 맞출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귀리의 베타글루칸은 가공 정도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는데 가공을 덜한 귀리일수록 더 좋은 효과를 보인다고 연구진들은 발표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강황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강황의 주성분인 커큐민이 당뇨병과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최근 들어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2021년 프론티어스 내분비학 저널에 발표된 체계적 문헌 고찰에 따르면 커큐민이 인슐린 저항성, 혈당 수치, 당화혈색소, 지질 프로필, 염증 지표를 모두 개선시킨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제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하루 1500mg의 커큐민을 투여한 결과 공복 혈당, 체중, 허리둘레가 모두 개선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강황을 밥에 첨가할 때는 밥이 완성된 후에 강황 가루를 티스푼 하나 정도 넣고 잘 섞어주면 됩니다. 강황은 열에 의해 흡수율이 높아지므로 뜨거운 밥에 넣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가장 혁신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밥을 식혔다가 다시 데워 먹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저항성 전분이라는 특별한 형태의 전분을 만들어내는데 이는 우리 몸에서 일반 전분과는 완전히 다르게 작용합니다.
2015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밥을 지은 후 24시간 동안 냉장고에서 식힌 다음 다시 데운 밥은 갓 지은 밥에 비해 저항성 전분 함량이 2.5배나 높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 15명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냉장 보관 후 재가열한 밥을 먹었을 때의 혈당 반응이 갓 지은 밥을 먹었을 때보다 현저히 낮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로는 125 50.1말 민델 대 152 48.3말 민델로 약 18%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저항성 전분은 우리 몸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도달해 유익한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까지 개선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저항성 전분의 효과는 재가열 후에도 유지된다는 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냉장 보관한 밥을 다시 데우면 효과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연구 결과 재가열 후에도 저항성 전분 함량은 높게 유지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전분의 구조적 변화가 재가열 과정에서도 완전히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4가지 방법을 조합한 최적의 밥조리법을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쌀을 씻은 후 평소보다 30분 정도 더 불려줍니다. 이때 물에 식초를 1티스푼 정도 넣어주면 쌀이 더 잘 불어나면서 동시에 식초가 쌀 내부까지 스며들게 됩니다. 귀리는 따로 불려서 준비해둡니다. 물의 양은 평소와 동일하게 하되 귀리를 넣는 만큼 쌀의 양을 조금 줄여주시면 됩니다. 밥을 짓는 과정은 평소와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기밥솥을 사용하시든 압력솥을 사용하시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귀리가 들어간 밥은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익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밥이 완성되면 뜨거울 때 강황 가루를 넣고 잘 섞어줍니다. 강황의 양은 밥 한 공기당 4분의 1티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식히는 과정입니다. 밥을 완전히 식힌 후 냉장고에서 최소 10시간, 가능하면 24시간 보관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분의 구조가 변화하여 저항성 전분이 형성됩니다. 먹을 때는 전자레인지나 찜기를 이용해 다시 데워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한 밥은 일반 밥에 비해 혈당 상승 효과가 현저히 낮으면서도 포만감은 더 오래 지속됩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들도 이런 방법들의 효과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018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현미를 주식으로 하는 한국 전통 식단을 섭취한 고혈압 환자들의 86%가 약 2주 만에 혈압약과 당뇨약 복용을 중단할 수 있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당화혈색소도 7.6에서 7.2로 개선되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다른 한국인 대상 연구에서는 아침 식사로 밥을 섭취한 청소년들의 공복 인슐린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밥을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방법들이 왜 효과가 있는 걸까요? 과학적 메커니즘을 살펴보겠습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은 소화효소인 아밀라아제의 활성을 억제하여 전분의 소화 속도를 늦춥니다. 또한 위 배출 속도를 지연시켜 혈류로 들어가는 포도당의 양을 조절합니다. 귀리의 베타글루칸은 소화관에서 점성이 높은 재를 형성하여 영양소의 흡수를 지연시킵니다. 강황의 커큐민은 인슐린 신호 전달 경로를 개선하고 염증을 줄여 인슐린 감수성을 높입니다. 저항성 전분은 가장 흥미로운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전분과 달리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도달해 유익한 장내 세균의 발효 기질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단쇄지방산이 생성되는데 이는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저항성 전분은 포만감을 증가시켜 과식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실제 임상 사례들을 통해 이런 방법들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73세 당뇨병 환자 한 분은 이런 방법으로 밥을 준비해 드신 지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8.1에서 7.3으로 개선되었습니다. 혈압도 162/95에서 145/88로 떨어져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체중도 5kg 감소하여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68세 고혈압 환자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소 혼자 살면서 냉동밥을 자주 드셨는데 위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밥을 준비해 드신 지 2개월 만에 공복 혈당이 145에서 128로 떨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식후 2시간 혈당이 220에서 180으로 크게 개선된 점입니다. 이분은 밥만 바꿨는데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 몰랐다며 놀라워하셨습니다. 이런 방법들의 효과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2대 4주 정도면 혈당 개선 효과를 느낄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번거로울 수 있지만 한번 습관이 되면 그리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당뇨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이런 방법을 시도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혈당이 급격히 개선될 경우 저혈당의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식초가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식초의 양을 줄이거나 의사와 상의 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강황의 경우 혈액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귀리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안전하지만 글루텐 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글루텐 프리 귀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방법들 외에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다른 팁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밥을 드실 때는 반찬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나 단백질이 풍부한 반찬과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을 더욱 완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밥을 드시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밥을 드시면 혈당 상승을 더욱 완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적정량을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으로 밥을 준비했다고 해도 과량 섭취하면 혈당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끼의 밥 2분의 1공기에서 1공기 정도가 적당하다고 권장됩니다. 개인의 활동량과 건강 상태에 따라 조절하시면 됩니다. 운동과의 조합도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후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시면 혈당 상승을 더욱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도 장기적으로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혈당 모니터링도 중요합니다. 혈당 측정기를 이용해 식전, 식후 혈당을 측정해 보시면 이런 방법들의 효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로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지도 파악할 수 있어 더욱 맞춤형 관리가 가능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혈당 관리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스트레스는 코티솔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켜 혈당을 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충분한 수면, 명상이나 요가 같은 이완 요법들이 도움이 됩니다. 수분 섭취도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며 특히 식사 전에 물을 마시면 포만감을 높여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사 중에는 너무 많은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 효소가 희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방법들을 종합하면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을 조금만 다르게 준비해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식초, 귀리, 강황을 활용하고 냉각 재가열 과정을 거치는 것만으로도 일반 밥에 비해 훨씬 건강한 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방법들이 단순히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방법들이라는 점입니다. 하버드 대학, 존스 홉킨스 대학, 옥스퍼드 대학 등 세계적인 연구기관들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들이 이런 방법들의 효과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방법들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도 실천하기 어렵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별한 장비나 비싼 재료가 필요하지 않고 평소 드시던 밥을 조금만 다르게 준비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경우 일주일에 한 번 밥을 지어서 냉동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방법을 활용하면 냉동 보관의 단점을 장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혈당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뇨병과 그 합병증들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간단한 방법들을 통해 혈당을 관리한다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꾸준함의 중요성입니다.
하루 이틀 실천한다고 해서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한다면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밥상이 건강한 인생의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